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상을 처음 만들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된 저는 희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갓 취업한 지 2달 정도가 조금 넘은, 2달이 갓 넘은 사회초년생이고요. 사실 취준생 기간 내내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유튜버가 되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취업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첫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첫 영상으로는 제가 취준생 시절에 가장 보고 싶었던, 또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요, 바로 취업 준비 후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아마 다들 뭐 취업 강의나 아니면 팁, 또 면접 준비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보고 싶었던 건 사실 이런 꿀팁 영상들보다는 지금 나처럼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사실 이 취준이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특히 문과생 여자로서 정말 정말 흔하디 흔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관문을 도대체 어떻게 뚫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았고, 그리고 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랑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취업 준비 후기 영상을 가장 첫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취업 준비 후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아무래도 취준 기간이 아닐까 해요. 저는 8개월 정도를 취업하는데 썼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자소서를 넣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8개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다들 준비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3학년 2학기 말 이르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좀 늦으면 뭐 4학년 2학기, 심지어는 졸업 유예 때쯤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후자였어요. 저는 4학년 2학기까지 완전히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취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시점이 2017년 10월이었고요. 보통 하반기 공채가 9월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당시 활동하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마무리 짓느라고 2017년 10월 조금 늦게 하반기 공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썼던 기업 수가 지금 그때 당시 작성해놨던 엑셀 파일을 보면요,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어디 넣었고 어디에서 서류 붙었고 이런 거 체크하는 엑셀 파일이 있잖아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총 31곳에 지원을 했네요. 사실 많이 지원한 것은 결코 아니죠. 제 주변에는
취준생 친구들 중에는 진짜 뭐 나 이번 공채에 100군데 쓰는 게 목표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 중에서 서류 합격한 곳이 몇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몇 곳이었을까요? 31군데를 썼는데 이 중에 몇 군데를 붙었냐? 겨우 3곳을 붙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첫 취준이었고 사실은 모르는 게 정말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한숨이 나오는데 어머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3곳이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3곳이 아니고 서류 합격한 곳은 7곳입니다. 7곳, 7, 럭키 7이에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는 3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 저는 그때 뭐 공사, 공기업, 사기업 가리지 않고 다 넣었었거든요. 그때 31곳을 넣었는데 아시겠지만 많은 공기업들이 요새는 또 서류 검토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적부 판정을 하는 곳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냥 넣으면 서류는 무조건 되는 그런 기업까지 포함해서 7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서류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고 이 중에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한 곳이 3곳이었던 거예요. 그쵸. 3곳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 전형을 뭐 밟고 1차 면접을 밟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곳에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지만 정말 저를 멘붕에 빠뜨렸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붙어도 정말 갈까 말까 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부산에 위치한 공기업이었는데 정말 저는 부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뭐 친척들이 살긴 하는데 사실 친하지는 않고 제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고 그리고 저는 공연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면 뭐 문화적인 인프라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떨어진다기보다 서울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런 점 때문에 가기가 싫었고 무엇보다도 그 회사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꾸역꾸역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보러 갔지만 운 좋게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졌고 그 당시엔 정말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반기 공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첫 공채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기를 떨어지고 나서 이제 2018년 상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에서 이때까지는 사실 아시다시피 몇 개월의 텀이 있죠. 이때가 뭐 90, 10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때는 2월 말에서부터 뭐 3월, 4월까지 상반기 공채가 진행이 되니까요. 몇 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제 자소서 탈락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인턴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주변의 피드백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인턴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원하는 업종에 원하는 회사에서 되게 만족스럽게 인턴 생활을 했고요. 인턴 생활을 하면서 2018년 상반기 공채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많이 쓰지를 못했고 또 일부러 많이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분석했던 이때 하반기 공채의 실패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붙.
너무 많았던 점. 그러니까 정말 정말 성의 있게 자소서는 써야 하는 건데 저는 복붙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고,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자소서에 공들일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많이 쓰려는 욕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야, 일단 넣어봐. 일단 넣어봐야 돼. 나 여기 나 이번에 100군데 쓸 거야. 막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나도 당연히 100군데를 써야겠다. 나도 쟤보다 내가 뭐가 잘났겠어. 잘난 점이 없지. 그러니까 그냥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많이 쓰려는 욕심, 일단 넣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썼던 게 결국은 실패를 이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공채의 제 전략은 일단 1번은 인턴 경험을 쌓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공들여서 쓸 것. 복붙하지 말고 하나 쓸 때도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2번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가장 중요했던 건 내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일 또는 관심 있는 직무 또는 회사일 경우에만 쓰자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몇 군데에 지원했을까요? 이때는 총 13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적은 숫자죠. 정말 정말 적은 숫자예요. 제 주변에서도 저만큼 적게 쓰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13곳이 다 제가 원하는 직무거나 또는 회사거나 또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업무였어요. 엄마, 조금 잘렸네요. 그러니까 원하는 직무 또는 회사,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 언어를 전공했는데 중국어에다가 문화 콘텐츠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제 전공하고 접점이 있는 거. 중국어를 사용한 업무라든지 콘텐츠랑 관련된 업무라든지 그런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 썼어요. 그래서 원하는 직무 회사거나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하는 인재를 뽑는 회사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13곳 중에 서류에서 몇 군데에 붙었을까요? 똑같이 7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13군데를 썼는데 7곳에 붙었다는 거는, 물론 여기에는 공기업도 있었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적부 판정을 해서 합격자를 뽑는 서류 합격자를 걸러내는 곳에는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13곳 중에 7곳을 붙은 셈이죠. 그래서 이땐 저 스스로 자신감도 되게 많이 올라갔었고, 내가 인턴을 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확실히 인턴을 하니까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쓸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사실 해보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 인턴 그거 해봤자 그냥 되게 자잘하고 시다바리 같은 업무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몇 달 동안 하면서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병행하면서 자소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13곳 중에 7곳을 붙었다는 거.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턴을 하면서 상반기 공채를 했던 시절을 진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9시 반까지 저희 회사가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6시 반에 퇴근을 했는데 6시 반에 퇴근을 하면 회사가 다행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6시 반에 퇴근하면 7시쯤에 이제 집 또는 도서관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뭐 한 30분 정도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책상에 앉아서 이때부터 쭉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작성. 근데 이거를 뭐 한 진짜 11시, 12시, 심지어는 새벽 밤새면서 쓴 날도 있었고요. 또 서류만 쓰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이때도 진짜 벼락치기식으로 공부하느라고 막 새벽까지 밤새면서 하다가 집에 가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저희가 회사가 진짜 30분 거리? 가까워서 다행이었지 실제로 당시 제 인턴 동기 중에는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1시간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거의 못 쓰더라고. 왜냐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회사를 다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통근 출퇴근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는 일이라서 거의 못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이 가까웠고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남은 시간을 여가의 시간을 완전히 포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취준생 기간 틈틈이 공연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진짜 온전히 자소서 작성에 다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때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13곳 중에 7곳을 붙을 수 있었고 그 중에 한 곳에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한 곳에 최종 합격을 해서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고요. 이 한 8개월 동안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8개월 동안 취준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써야지. 복붙을 하더라도 많이 써야지. 많이 내야지. 일단 한번 넣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공들여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회사만 공들여서 쓴 게 저는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취준이잖아요, 이때는. 첫 취준을 겪을 때는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잘 몰랐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한테 부족한 게 뭐였는지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보충을 하고 상반기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1승만 하면 된다인데요. 앞서 제가 뭐 인턴을 하면서 이 인턴이 저한테 되게 취준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했던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형은 아니었어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게 전환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뭐 물론 인턴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전환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인턴을 6개월 동안 했었는데 이 기간 내내 조금 불안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여기서 그냥 하다가 6개월 뒤에 또 갈 곳이 없어지면 또 취준을 해야 되고 나는 또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사실 회사 내 상사분들, 팀장님도 알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근무를 시작한 지 첫 한 달쯤이었을 거예요. 팀장님이 저랑 밥을 먹다가 다른 데 면접 보러 다녀도 괜찮으니까 다른 데 많이 써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내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되게 좋아하는 업종에 원하던 회사였고 거기서 되게 운 좋게 인턴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다른 데도 써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난 여기를 더 다니고 싶은데 그냥 전화는 시켜주면 될 것이지 왜 나를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에 좀 속상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 팀장님께서는 저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겠지만 어쨌든 그때 근데 이건 정말 나의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한 2달 만에 진짜 다른 곳들 공채를 열심히 쓰기 시작한 거고 이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진짜 많이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상반기 공채도 그렇고 그 직전에 하반기 공채도 그렇고 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막 특히 발표가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막 심지어 어떤 날은 2개, 3개씩 막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오전에 발표 나서 한번 명치에 강력한 한 방을 맞고 오후가 되면 또 한 방 맞고 뭐 저녁이 되면 또 한 방 맞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멘탈이 정말 정말 많이 되게 막 진짜 막 흔들리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좀 너무 괴롭고 심적으로 진짜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 기간 동안 가장 힘이 되었던 한마디 그리고 마음가짐은 결국 이거였던 것 같아요. 1승만 하면 된다는 거. 저는 이 말과 더불어 언젠가는 끝난다 라는 생각을 꼭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승만 하면 된다는 건 뭐냐면 뭐 30곳, 40곳, 50곳, 100곳을 떨어져도 된다. 떨어지는 건 괜찮아. 중요한 건 딱 한 군데만 붙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자존감도 깎이고 진짜 막 슬프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1승만 하면 된다는 거. 여러 군데 취업은 여러 군데 붙을 필요 없어요. 진짜 딱 한 군데. 딱 한 곳만 붙으면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이 1승을 위해서 결국은 싸우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래 다른 데 다 떨어지면 어때? 괜찮아. 나는 여기 하나 붙었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뭐 예전 같으면 취업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때 뭐 한꺼번에 뭐 여러 군데 붙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너무 모두가 다 취업하기 힘든 시기고 특히 막 온갖 은행과 막 이런 데서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여자로서 정말 좀 사실 불공평한 지점이 분명히 있죠. 올해 상반기 막 쓰던 시점에 각종 은행에서 채용비리 터져 나오면서 남성 지원자들한테 몇 점씩 더 줬다더라. 원래 붙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추가 점수로 붙었다더라. 이런 게 막 떠돌아다니니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뉴스로 여러 번 나왔었죠. 그런 걸 보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분노가 정말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런 데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어쩔 거야. 내가 딱 한 군데만 붙으면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취준이라는 건 사실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한 달이 될 수도, 반년이 될 수도, 뭐 1년이 될 수도, 뭐 저처럼 8개월이 될 수도 있는, 뭐 다른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2년,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게 평생을 가지 않는다는 거. 언젠가는 이 준비에 끝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 진짜 언젠가는 이 끝이 있다는 거. 저는 그걸 굉장히 인식하면서 자각하면서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시간은 흘러갈 거고 나는 이 단계를 넘어선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만나게 될 테니까 너무 개의치 말자.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개의치 말자. 이것도 한 과정의 일부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진짜 멘탈 흔들리고 전 가만히 있어도 막 눈물이 뚝뚝 나고 이런 날도 진짜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발표 시간이 되면 그날은 계속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기 막 직전에 막 언제 나와 이 생각하다가 이제 알바하다가 잠깐 쉬는 타이밍에 복도에 나와서 문자로 딱 발표되었습니다. 안내 문자 받고 인터넷 딱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떨어졌어. 너무 비참한 거야, 진짜. 너무 비참하고 그 기분들은 다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진짜.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은 진짜 아무런 자격도 없었는데도 그냥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탱하게 해줬던 거는 결국 많이 이길 필요 없다. 그냥 딱 1승만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취준 기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제가 마음을 다잡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울상 얼굴 빨리 탈피하시고 정말 원하는 회사에서 웃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일 찾으셔서 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취준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됐던 것들이고, 정말 모두가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취업이라는 게. 특히 우리 여자 동지들 문과생 여자 동지들 정말 너무 힘들게 싸우고 있고, 제 주변에는 아직도 취준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지치지 않았으면, 너무 슬프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더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